예,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는 국정농단, 최소위가 국정농단했다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 두 가지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끝난 그날, TV조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형집행 정지 요청을 철회하셨다 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형집행 정지를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장은 2017년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SK89억 뇌물 요구 사건, 제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재판을 거부하면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내용 기자 좀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을 역사적 공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서 공직자와 기업인에게 관용 있길 바란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하는 게 믿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조금씩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집행 정지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느냐? 그러니까 올해 2019년 4월 16일 날이 SK89억 뇌물 요구 사건, 그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구속집행이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자유를 빼앗을 경우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구속영장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그 감옥에도 못 가두기만 구속영장이 아니고는 감옥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을 발부해가 구속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가 아니 추가로 김재원 재판장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게 그게 2019년 4월 16일 날 끝이 났는데, 그러면 추가 구속영장이 끝나는 데는 풀어줘야죠. 석방을 해야죠. 석방을 안 하고 검찰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느냐? 2019년 4월 16일 날 밤 12시 딱 자정이 되니까 검찰이 다른 죄로 형집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냥 확정된 기간. 그러면 그 사건은 이미 2018년 11월 28일 날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예 상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형집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검찰이 형집행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SK89 이게
이제 구속집행 이게 만료가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통령 옷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꾸고 다시 형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계셨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대통령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이제는 형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2년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선 같아서는 안 됩니다. 형 집행, 나머지는 사면입니다. 그 외에는 석방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이 수용생활 하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니까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대통령 본인하고 관계인이에요. 법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본인 또는 관계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인이 되려면은 대통령의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나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요청을 좀 해달라. 당신한테 위임하겠다. 그렇게 해야 가능한데 근데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요청한 형 집행 정지 이 부분이 소위 법적인 요건이 없는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는 검사 한 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고 대통령 건강 상태를 뭐 살피겠다는 듯이 막 이런 쇼를 하다가 그리고는 감옥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고는 소위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 장난을 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신청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이건 조건을 안 갖춰도 검찰이 받아들인다면은 좋다 그렇다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형 집행 정지 요청서를 제가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5명의 변호사 저를 도와주는 그 변호사들하고 공동명의로 그러면 형 집행 정지 요청서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가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공판부 검사들이 형 집행을 담당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들고 공판부에 가니까 처음에는 못 받아주겠다 그거예요. 대통령 위임자가 없지 않느냐. 그럼 유영하 변호사도 대통령 위임자가 없는데 받아주었다. 나는 왜 못 받아주느냐.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분 중에 한 분이 최명선 변호사입니다. 최명선 변호사는 대통령 1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한다 하니까 검찰이 받아준 겁니다. 받아주고는 고민을 하다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각 사유를 공개하라니까 그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려다가 일단 안 한 상태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그때 김경수 대법원장이 대통령 형 확정하면 됩니다. 뇌물죄도 유죄고 직권남용도 유죄고 강요도 유죄고 뭐든지 유죄다 하면 끝납니다. 그럼 뭐 소위 사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경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환송이에요. 다시 재판하라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이 만약 죄가 있으면은 아니 대법원에서 그냥 죄 확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 정권에서 좋다 사면해주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를 비롯한 여기 태극기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 대법원에다가 그때 집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게 집권 파기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 중에서도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그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 이거 확실 못한다, 다시 재판하게 해야 된다, 특히 뭐 승마 매불 이건 도저히 인정 못한다. 그래서 대법원도 결국은 대통령 또 다시 재판, 최서원 또 다시 재판, 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 아직 하나도 확정된 게 없고, 다음 두 번째,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2년 그 사건도 재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그럼 재심을 하려면 재심 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거나 또는 검찰이 소위 제시한 증거가 그게 위조 서류라든가 하는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아니 대통령은 대한민국 통치자이면서 소위 정당의 소위 말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재판에 안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형이 확정이 된 것이지 하도 사실관계 다툰 것도 없고, 그리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국선 전담 변호사가 바로 일주일 안에 상고하겠습니다 하는 상고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 변호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것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그건 직무유기한 거예요. 기본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대통령께서는 소위 형이 하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굳이 형 집행 정지 요청 본인도 안 하신 거예요. 다만 유영아 변호사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서울 내곡동 집에 계시는 게 그게 우리들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냈던 겁니다. 그건 대통령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형집행 정지 요청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데, 자, 대통령 사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론 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은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재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재수사 전에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재심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증인이 허위 위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하나도 개입한 것 없습니다. 그럼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미르재단 이사장, 이사들 선임한 건 누굽니까? 전부 다 차은택이에요. 그 기록에 다 나옵니다. 대통령은 미르재단 만들어라. 그리고 기업 회장들한테 재단 만드니까 돈 내놓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에도. 검찰이 이게 증거입니다 한 제시한 기록도 그것도 사문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책에다 이거를 다 밝힙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보세요. 차은택이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위정하고 법정에서 얼마나 위정하고 그게 바로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하게 된 근거는 이 청와대 이 서류가 악하고 한 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청와대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안종범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만든 시안이에요. 결제 라인도 없고 한 장짜리예요. 그걸 검찰이 이게 증거다 하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 이거 청와대 공식 문서 아니다. 내가 이거 보고받은 적 없다. 검찰이 다 진술하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판사들은 이 대통령 이 기록을 이 수많은 기록 다 못 봤으니까 검찰은 증거를 제시했다. 이런 청와대 증거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뭐 보고받은 거 없다니까 대통령이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고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건을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무죄 석방 그 주장하시는데 무죄 석방을 요구하기 전에 말고의 절차가 일단 재심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발달해야 되겠죠. 재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단 설립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차은택인데, 차은택은 소위 이 대통령 사건의 고발장이 2016년 9월 29일 날 검찰에 제출됩니다. 그날 고발장 제출된 그날 저녁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차은택이가. 그리고는 안종범, 최수원, 정호성 비서가 구속되고 재판 진행 중일 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인천공항 내려가 모자 벗고 대머리 보여주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회사 또 20억 횡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요. 자, 검찰이 그 차은택 상대로 미르재단 설립 과정, 미르재단 이사장 인선 과정, 미르재단 상임 이사, 소위 이한선 이사예요. 이한선 그 인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수사하면은 대통령 공소장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은택 상대로 그걸 수사 안 하고 대신에 차은택이가 헌법재판소하고 법정에 나가 모든 것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게 전부 위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차은택 같은 경우에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사건, K스포츠 사건, 승만뇌물 사건, 이 모든 사건에서 이걸 하나의 범죄로 봤을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행의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자, 원한이냐 복수이다, 아니면 지정관계다, 아니면 돈 먹으려고 했다, 아니 이끌어 먹으려고 했다, 뭐 동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사건 18가지 혐의, 이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범행 동기예요. 차은택 같은 경우에 이미 2016년도 국가 예산 1,300억을 지가 마음대로 유용했습니다. 미르재단 하면서 미르재단 돈 빼먹고 광고 빼먹고 굉장히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차은택입니다. 그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종범도 보세요. 뇌물로 지금 오늘을 받았는데 안종범도 뇌물 7천만 원 먹었어요. 대통령 뇌물 먹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원 보세요. 최소원이가 소위 뭐 상품권 하나 받았습니까? 무슨 점심 얻어 먹은 적 있습니까? 어디 누구 뭐 인사 그렇게 돈 먹은 적 있습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유일하게 받은 거는 샤넬백이에요. 샤넬백 하나. 그러니까 샤넬백 그 부분도 소위 괜찮은 중소기업, 그 회사 제품을 좀 대기업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금액 그 바람에 샤넬백 하나 받은 건데 그 부분 다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 최소원이가 돈 먹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목까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보세요. 자, 최소원이가 맞아 국정농단을 했다고 치면은, 자, 장관을 만나든 차관을 만나든 아니면 기업체 총수를 만나든 기업체 높은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원이가 누구 만났어요? 유일하게 고영태, 노승일이, K스포츠단 사무관 노승일이, 박헌영이, K스포츠단 과장하는 박헌영이 일마들이 롯데그룹하고 SK그룹하고 포스코그룹과가 정부 상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만났냐니까 최수원 회장이 가라고 해서 같이 만났다. 아니 롯데나 SK나 포스코가 최수원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를 텐데 최수원이가 장관 차관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건 왜 가능했느냐?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안종범이 지시대로 다 했던 거를 전부 다 최선으로 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종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안종범 진술, 안종범의 법정 증언이 위정이라는 걸 다 밝혀내가지고 다시 이걸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보니까 뭐 동아일보 사설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은 책임은 있다. 뭐 최순실 여자한테 국정농단 뭐 맡겼다? 아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최서원은 제가 쭉 봤을 때, 자, 2014년까지는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 주변에서 뭘 했느냐? 대통령 옷을 담당했어요. 대통령 옷,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디자이너 두 명이고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한 달에 소위 자켓 한 벌이에요. 바지, 자켓, 바지. 블라우스 같은 거는 아예 막 막히도 안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옷들, 그거를 최소원이 담당하다가 2014년 12월 2일날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합니다. 정윤회 문건. 거기에 정윤회 최소원 이름 다 나옵니다. 그때부터 최소원은 더 행동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 못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의상은 윤전추 행정관이 신사동 의상실 가가지고 찾아가고 내도 옷에 맞추고 그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 2015년 5월 8일이 최서원의 딸 정윤아가 애를 낳은 날입니다. 애를. 정윤아 보세요. 결혼식도 안 올렸습니다. 그냥 남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애를 놓은 거예요. 최소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창피스럽습니까? 그래서 정윤아가 애 놓게 되니까 그때 정윤아하고 다 데리고 독일로 갑니다. 갈 때 정윤아가 타고 다녔던 말 4마리, 그러니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거기 승마 나가지고 금메달 딴 그 말 4마리들 다 배에 싣고 독일 갑니다. 그리고 그때 최소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딸내미가 시집도 안 간 딸이 하나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피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독일 가가 정윤아는 승마 가르치고, 그리고 저는 독일 가가 말장사. 독일이 왜? 말이 종주국입니다. 승마복 독일 최고예요. 독일 가가 저는 말장사 하면서 제가 앞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고는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무슨 국정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독일에 있던 최소원한테 이제 박원호라는, 박원호 대한승마협회 옛날 전부 출신이고 승마협회에서 공금을 횡령한 일도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복수심에서 최소원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최소원은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삼성이 왜 승마 지원하느냐? 그것은 2020년 동경올림픽 승마대에 겨냥한 겁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이 승마협회에 좀 맡아달라는 이유도 올림픽 대비한 선수 키워달라는 거지 정유라 말사주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박원호 주장이에요. 박원호 주장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 속에 타고 나오니까. 그래서 박원호가 이제 삼성전자 사장경, 대외 담당 사장경 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을 꼬아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소위 그 올림픽 승마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아스포츠에 맡겨가 이래 막 정유라도 지원하고 그냥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처음에는 그것도 코아스포츠가 그걸 계약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유명한 승마 소위 관리하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때가 2015년인데 이미 중국하고 일본에서 독일의 그 승마 그 지도자들 전부 다 계약을 다 맺어버린 거예요. 한국은 계약을 맺고 싶어도 맺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자. 그래서 코아스포츠라는 회사를 남의 해갖고, 코아스포츠라는 회사는 이제 언론에도 보겠지만 마인츠 959라는 독일 회사예요. 독일 회사인데 이 마인츠 959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코이퍼스라는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독일 승마협회 임원이고, 그래서 그 사람 회사를 사가지고 코아 스포츠로 바꾸면서 구이퍼스하고 박승관이라는 독일 시민권자인 한국계 변호사가 공동 대표가 되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독일에 세금을 내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그거 주장한 게 노성일이에요. 아니, 노성일이는 그럼 뭐 독일에서 왜 그러니까 텔레비에 보셨을 거예요. 수염 빡 기르면서, 그리고 뭐 국수 간장에 뭐 찍어 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게 나오는데, 그게 노성일의 쇼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쏜 거예요. 그럼 노성일이가 왜 그랬느냐? 노성일이는 노성일을 살아온 김정은 검찰 진술조서에도 오고 자기 책에도 나옵니다. 돈에 굉장히 쪼달렸던 사람이에요. 카드 돌려받기 하고. 그래서 이혼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최성원의 운전기사로 독일에 갑니다. 운전기사로. 그리고 최성원이 프랑크푸르트 공항 내렸다 하면 차 몰고 가고, 그리고 모셔오고, 그리고 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모시고, 전부 다 그런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니까 한 3개월쯤 됐을 때 최성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노성일이가. 그때 노성일은 어쩌나 코아 스포츠가 정식 회사니까 취업비자 다 했으니까 지금 복권받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 여자 독일 취업비자 좀 내달라. 그걸 최성원이가 노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2번 결혼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자식들 있지 않느냐? 그 자식들 어떻게 버릴 거냐? 한국 가라. 당신 지금 안 된다. 한국 가는 게 목적이 당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돼가지고 결국 한국 가라는 걸 안 가고 버티면서 그냥 국수 이렇게 간장에 말아먹고 거기에 수염 기르고, 그리고 결국 그 사귀던 여자가 디셀도르프로 모시고 가가지고 디셀도르프에서 비행기 타고 노성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성일 말이 우리 다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실들을 제가 일고를 쓸 때는, 일고는 대통령 사건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개요. 전체 줄거리를 보여주자. 그래서 언론과 검찰,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우리가 놀랬던 게 태블릿 PC니까 태블릿 PC는 난초된 거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하고 감옥 생활만 제가 이제 속을 냈고, 이건부터는 이제 미르재단 수립의 진실이에요. 검찰 제시한 그 근거 서류들, 증거들, 이게 전부 다 허위 서류라는 거. 그리고 승마, 이거 다 밝히고, 최소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테스타로사 카페라는 거. 테스타로사 카페, 최소라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 카페는 뭐냐? 자은택이 사무실이 강남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핑처스라는 회사. 그 회사에 50m 옆에 떨어져 있어요. 테스타로사 카페가 2층짜리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1층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차 마시는 데고, 2층은 조금 고급 손님들 와서 집 먹고 하는 데예요. 자은택이 아지트의 거리가, 최성원의 미성빌딩은 어디냐? 신사동, 압구정동 쪽이에요. 미성빌딩하고 테스타로사 카페 간의 거리가 3km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은택의 사무실하고 테스타로사는 50m입니다. 이 전부 자은택 거예요. 테스타로사 그쪽도 아니,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사실상 주인이 자은택입니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나고, 이 아프리카 핑처스 옆에 미르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르재단도 그 옆에 K스포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활동 반경이 전부 다 자은택하고 가깝지 최소라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은택과 나온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야 이제 타차 솔직히 기록만 받고, 그 기록이라는 것도, 미르재단 기록을 한번 보려면은
대통령 진술도 봐야 되고 최서원의 진술도 봐야 되고 안종범 진술도 봐야 되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차은택이는 아예 진술을 안 했으니까 빠져있지만 최상목 경제비서관 진술도 봐야 되고 방기선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진술 조수도 봐야 되고 김건훈 그리고 안종범의 전속보좌관 그 진술 조수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다 보입니다. 안종범 전속보좌관 검찰 조사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미르재단 설립일 대통령이 지시한 날짜 아닙니까? 검찰 주장은 7월 25일이다. 75년 7월 25일 뭐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 만난 날 그날 돈 내라라고 했으니까 그날 지시했다. 절대 우리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우이가 만든 그 소리 지가 이제 안종범이가 청와대 온 이후에 행적을 쭉 적는 거 보면은 미르재단 설립일 해가 2015년 7월 25일 해놓고는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물음표. 캐시온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담당 검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왜 캐시온 마크냐? 자기는 몰랐대요. 미르재단 설립일이라는 이유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날쯤 같다라고 하더라.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건우하고 안종범이가 같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그 내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7월 25일이라고. 그러니까 김건우가 할 수 없이 예 수석님 그때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만든 거에는 7월 25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안종범이가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7월 25일날 설립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전속 보장 불러가지고 대통령 지시 떨어졌다. 오늘부터 비상이다. 전속 보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속 보장 자체가 미르재단 설립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르재단이 그럼 언제 설립됐다고 검찰은 주장하느냐? 검찰 공소장에는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 만난 거는 7월 24일, 25일이고 미르재단 설립은 10월 19일이에요. 어떻게 그럼 대통령 지시했는데 왜 안 합니까? 안종범이가? 모든 게 이게 하나도 석연치 않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밝혀가지고 이거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고 이걸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빨리 대통령을 사면을 풀어달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 사면 가능하면 요구하지 마십시다. 대통령 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다시 서울구치소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절대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갈 일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12월 18일날인가 그날이 이제 입원하신 지 이제 석 달 되는 날인데 그때쯤 되면은 지금 이제 어깨 두 군데 다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남 성모병원에서도 한쪽 수술하고 그 다음 수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더 필요하다. 지금 일단 그런 분위기는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면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형 확정이에요. 형이 확정이 돼야 사면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판 거부하신 거예요. 진실은 언제까지 드러났다는데 그걸 맺기 때문에 재판 거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형 확정 지금 파기환송됐으니까 형이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형 확정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항소도 안 하셨고 상고도 안 했습니다. 2심, 3심 재판 안 했습니다. 나 안 한다. 그럼 대통령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검찰이 상고를 했는 거예요. 검찰이 형 약하다. 형 더 때려달라. 검찰이 상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상고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검찰이 상고 포기장 대법원에 제출하면은 대통령 사건 다 확정입니다. 대통령 지금 이 정권 보세요. 이 정권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야 상고 포기해라. 상고 포기하면 끝납니다. 상고 포기하고 그러면 그 절차 한 일주일 지나고 그 대통령 사면은 끝이에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고 지금 이 정권이 워낙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니까 지금 계속 눈치를 보는 그런 기사들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헤드벌룬 기사예요. 띄워놓고 국민 반응 한번 보고 좋으면은 채택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버리고.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도 그렇고 지금 동아일보 사설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동안 보세요. 누가 대통령 신경 썼습니까? 기승 언론이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 태극기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었지. 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도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좌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한번 슬쩍 기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슬쩍슬쩍 흘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까지는 지금 무조건 병원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일단은 대통령은 계시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형집행정지도 이거는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형집행정지는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입니다. 서울 공판부 검사고 서울중앙지검장 배선범 검사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모르시고 있는 게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엄청나게 수사를 잘한다? 그 전혀 아니에요. 검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가족 수사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윤석열 지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소장하고 정경심의 공소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통령 공소장은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범죄가 무슨 말 몰라요. 정경심 공소장 81페이지짜리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딱딱 범죄 사실만 딱딱 적어놨어요. 범죄 사실만 검찰이 완벽하게 담당 검사가 완벽하게 수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담당 검사들이 그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지가 뭔데 하라 마라 소리를 합니까? 검사도 각자의 따져보면 뭐 큰 의미는 아니고 각자의 따져보면 헌법기관들이 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도.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기대를 걸지 마시고 지금은 이 태극기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저는 기자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소위 현직 검사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분도 태극기 집회 들고 지금 한 3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아버지도 있습니다. 현직 판사 부모님도 있어요. 거기 현직 변호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 과거 대기업에 전부 다 임원하셨고 계열사 타당하신 분들 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십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자기는 대통령 사건 수사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나가시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면을 해달라, 현집행 정지를 해달라, 우리 구걸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몸이 일단 편하시니까, 그리고 함부로 갈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재심 그리고 재수사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는 절대 쉽게 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설사 내곡동에 가셔도 먹으라고 이야기하실 분 아니에요. 가만히 계실 분이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뭘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통령 메시지 꼭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대통령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 사건의 이 큰 줄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특히 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 제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이 진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지금 자꾸 전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비록 의석은 둘밖에 없는 아주 군수 정당이지만 정당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선거혁명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외연을 키우고 스스로 대통령을 물론 대통령도 봐야 되겠지만은 대통령 쳐다볼 게 아니고 스스로도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그리고 아마 지금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메시지를 넣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앞장서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앞장 안 서고 지금 야당에 제대로 된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 밀어주겠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지금 시위도 안 가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께서 나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총알바지, 모든 총을 내가 받겠다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면서 아마 결국 이 내년 총선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인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은진 대표도 30대, 40대, 50대로 세대교체 해야 된다. 20대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아직 대통령 뜻을 모르지만 그게 대통령 뜻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세대교체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 이게 합치면 대한민국 되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예. 나도 좀 더야지. 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여기 끝내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편하게. 예.